반갑습니다. 네, 처리수학입니다. 예비고 2,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공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접속해서 이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처리수학은 이제 어떻게 다른가? 네, 과연 다른 것이 아닌 처리수학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네, 도대체 처리수학을 듣는 학생들은 왜 듣는 거야? 네, 처리수학은 왜 힘들다고 하는데 왜 듣는 거야? 네, 이제 물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의 답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안내는 겨울방학 때 뭘 들어야 되느냐? 수업 안내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수업 안내는 간단하게 이제 뭐 학원의 그 여러 개의 이제 밴드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다 되어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요, 저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안내는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학원에다 전화해도 처리 선생님하고 직접 상담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톡이나 문자 다 환영하고 직접 전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 먼저 뭐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제 도구와 방향성이라는 두 가지 제목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 문제들을 좀 볼 겁니다. 자, 문제는 두 문제만 딱 보겠습니다. 문제는 두 문제만 딱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일단은 이제 도구와 방향성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제 뭘 배웠니?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학원에서는요, 배우려고 가는 겁니다. 배우자. 선생님은 뭘 배웁시다. 그치? 뭘 배웁시다. 뭔가를 배워야죠. 공부합시다 라고 좀 다른 말을 해야 되나? 공부합시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해놓고는 학생들 보고 공부하래. 선생님은 그런 건 안 합니다. 선생님은 내가 뭘 공부하냐면 가르쳐 준 걸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선생님은 가르쳐 준 걸 공부하세요. 됐죠? 그래서 가르쳐 준 거를 공부하세요. 여러분 보고 공부하고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나 옆에서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라 가르쳐 준 걸 공부하세요. 선생님 가르쳐 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배웁시다. 뭘 배우느냐? 배워서 그 배운 것이 문제를 푸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구가 뭐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뭐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자기가 뭐 전투를 치르는데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운동 선수도 훈련할 때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맨 땅에다 그냥 아무렇게나 뭐 연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가 뭘 배웠니? 너가 뭘 훈련했니? 라는 그 도구가 중요하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 그 학생들하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고3 수능만 27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28년째 고3 수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내신은 막 그렇게 막 많이 한 건 아닙니다. 내신은 뭐 한 6, 7년 정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내신을 좀 하다 보니까 고3을 가리키는 27년 동안 수능을 가리키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안 배웠어. 배운 게 없어. 배운 게 없으니 애들이 고난도 문제 못 풀지. 배웠다고요? 확인을 좀 해봅시다. 선생님이 보니까 그런 건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서 그건 학생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배운 게 없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덜 배웠어. 다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방향성도 틀렸어. 왜냐면 우리는 그 고등학교 내신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내신만으로는 대학을 못 간단 말이야. 좋은 대학을. 내신만으로는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여러분. 상위 15개 대학의 내신 전형, 교과 전형은 그 우리가 이제 기회균형 또는 뭐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만 가지고 보자면 그 상위 15개 대학의 그 내신 전형, 교과 전형은 11%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11%밖에 안 되는데 그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정시는 51%가 됩니다. 그래서 정시는 51%가 되니까 이게 훨씬 더 넓죠. 그리고 내신에도 뭐가 필요해요? 수능 최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수능은 너무 중요한데 수능은 51%보다 더 크고요. 이제 이 내신은 11% 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최저가 안 되면 또 못하는,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 내신만 강조하는 이유는요, 수능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을 손바닥 위에다 딱 올려놓고
야, 이 수능은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수능은 딱 이렇게 나한테 배우면 수능은 완벽하게 네, 출제자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능 문제를 겨우 풀거나 또는 이제 겨우 간신히 해석해 주는 사람한테 배우면 그런 게 안 되죠. 근데 선생님은 수능이 손바닥 위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수능을 배우고 수능을 배워서 그걸로 내신 대비를 하는 거야. 좀 멋있지 않니? 그치? 네. 수능을 배워서 그걸로 내신 대비를 하는 거야. 수능을 배워서 그걸로 내신 대비도 돼. 야, 대단하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뭐 하죠? 수원, 네, 수투, 그 다음에 이제 운정 학생들은 미적분, 네, 이렇게 운정 저연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배우는데 이 수원 수투 미적분을 배울 때 수능 대비가 끝나는 거야. 2학년 때 수능 대비가 끝나. 그걸로 내신 대비를 하는 거야. 여러분 내신도요. 네, 내신도 고난도 문제는 다 수능 문제에서 나와요. 네, 1학년 때는 수능이 없으니까 전국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오지만 네,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이 수원 수투 미적분의 고난도 문제, 어려운 문제는 다 수능 평가원 고3 모의고사의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네, 수능 고난도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하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의 여러분이 누구에게 배우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방향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성.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두 번째 선생님이 방향성으로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첫 번째는 네, 이게 이제 수능으로 내신 대비를 하자. 네, 수능 대비를 해서 내신 대비를 하자고요. 네, 두 번째 방향성으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수능은요, 고등학교 수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추론입니다. 추론. 네. 추론이 뭐죠, 여러분? 네. 논리적으로 추정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추론을 하라고 문제를 내주는데 자꾸만 네, 그 문제를 푸는 자꾸 이론만 자꾸만 얘기해. 도구가 얘기해. 풀이 팁을 얘기해. 자꾸만. 응?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추론하게 되느냐, 추론을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추론을 훈련하느냐, 추론을 훈련하지 않느냐가 이제 굉장히 큰 방향성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추론을 훈련시킵니다. 추론을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다 똑같아. 이제 이미 체력도 돼, 네, 도구도 돼, 그 다음에 뭐 마인드도 돼, 네, 다 갖춰져 있어. 정신력까지 다 갖춰져 있어. 그런데 추론을 훈련하지 않으면 추론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근데 추론을 훈련 안 시켜. 추론은 훈련이 필요해.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추론을 훈련하는 네, 훈련을 선생님이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도구가 네, 아주 막강한 엄청 울트라 파워 센 도구를 손에 쥐어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서 공부를 하도록 해서 여러분이 헤매지 않도록 막 길을 막 헤매. 네, 헤매다가 막 돌아와. 그래도 기쁘대. 네, 그러지 말고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올바른 방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아직 수원 수투 미적분을 안 배웠다고 치고 선생님이 1학년 문제만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만 딱 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이제 선생님이 도대체 이 문제를 네,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거 그 실력정석 연습 문제, 네, 실력정석 연습 문제. 네, 26장이라서 2학기 중간고사 범위예요. 네, 그래서 26장에 29번 제일 뒤에 있는 문제일 거예요. 네, 아마 제일 뒤쪽에 있는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난이도가 아주 높다고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선생님이 네, 1분에 풀 수 있다고 강조해. 이런 문제를 1분에 풀 수 있니? 네, 그러면 너는 도구가 잘 된 학생이야. 그러면 도구가 잘 갖춰져 있는 학생이야. 그런데 이걸 1분에 못 풀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도구가 잘 갖춰져 있는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1분에 풀어보자. 이제 이것이 이제 선생님의 네,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원 수투 미적은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방학 때 이 수원을 3단계로 나눠서 네, 수원이나 수투나 다 마찬가지로 3단계로 나눠서 네, 정립반 처음 배웠거나 아니면 뭐 센 B 정도 했거나 네, 또는 배운 지 좀 오래돼서 네,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학생들 정립반, 또 저 기본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네, 이런 학생들을 위한 심화반. 그러니까 정립을 시켜주려고 하는 반이지 정립이 되어 있는 학생을 가리키는 반이 아니에요. 정립을 위한 반이야. 정립을 위한 반이 정립반입니다. 정립된 학생도 오란 뜻이 아닙니다. 네, 심화를 위한 반이지 심화가 되어 있는 학생도 오란 뜻이 아닙니다. 네, 심화를 위한 반. 네,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정립을 위한 반, 심화를 위한 반이 정립반, 심화반인데 네, 다 있어요. 정립반, 심화반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 다 들어도 수강료는 하나만 받아요. 네, 그러나 네, 이제 선생님은 조금 그 기본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또 이런 학생들은 심화반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화반에 도전해도 선생님이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실전반이 있어요. 이 실전은 이제 수능 실전이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수능 실전이라서 이거는 이제 고3 정도 돼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미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적분도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확통만 네,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배웠으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또는 문제가 잘 안 풀리는 학생들을 위하여 총정리반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 반을 한번 합니다. 이 반은 이제 일주일에 3시간밖에 안 합니다. 이제 3시간 일주일에 딱 3시간 밖에 안 하고 곱하기 이제 9주죠. 네, 9주. 그래서 네, 3, 9, 27시간 만에 전체를 아주 깊이 있게 정리를 합니다. 처음 배운 학생들도 오셔도 됩니다. 내신 대비 해드립니다. 내신 대비 잘 됩니다. 학기 중에도 내신 대비 반을 열어서 갑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1분 만에 푸니까 잠깐 영상을 멈추세요. 네, 스톱. 네, 영상을 멈추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3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분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스톱 하고 영상을 멈추세요. 네, 그리고 3분 있다가 돌아와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자, 3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꼭 해보고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야, 이거 이제 해보고 설명을 들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돼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라는 그래프의 x절편이 실근이죠. 네, 그 x절편이 알파와 베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제 네, x절편은 y값이 0일 때지. y가 0이 될 때의 x값.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네, 그 방정식의 두근 이런 말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푸신 겁니다. 됐지? 네. 그래서 여러분은 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은 이제 선생님이랑 배우면 다 이렇게 그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네, 얘가 곡선이 이제 이렇게 2차 곡선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네, 얘가 y콜로랑 네, 얘가 y콜로랑 두 번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네, 0, 네, 여기가 이제 y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네, y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삐뚤어졌나요? 네. 네, y축이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여기가 0,5가 되는 거죠. 0,5. 그렇죠? 네, x에다 0 넣어주면 y가 5 나오잖아. 그치? 네, 여기가 이제 5,5가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여기가 x축하고 두 번 만난다고 했으니까 뭐 그걸 우리가 검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x축과 두 군데서 이제 만난다고 문제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가운데가 네, 이게 요 가운데가 2분의 5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겠니? 알고 있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x가 2분의 5라는 것은 네, 바로 나오죠. 이제 이렇게 0하고 5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서 x가 2분의 5다. 이게 바로 나오셔야지 딱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새로운 포물선. 됐죠? 네, 우리는 새로운 포물선. 네, 축이 x축의 수직인 포물선은 포물선은 이런 형태지. 이런 형태죠. 이게 축이 여기가 이제 축이 가운데 네. 축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됐지? 네, 축이 x축의 수직인 네, 포물선은 2차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은 그냥 이건 2차 곡선이야. 이 포물선은 그냥 2차 곡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곡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2차 곡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아무렇게나 네, 이렇게 대충 그래프 못생겼는데 네, 이게 원래 도구가 있는데 네, 그냥 선생님은 네,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네, 잘 사용할 줄 몰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차 곡선을 그렸어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네, 포물선이에요. 그래서 이 포물선을 y콜 f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지?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지금 방금 자, 여러분 선생님이 방금 한 얘기는 뭐냐면 네, 너희가 이 식을 보고서 네, 요 식을 보고서 요 식을 보고 2분의 5를 찾는데 얼마 걸렸니? 네, 10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10초도 안 걸려요. 그렇죠? 네, 그냥 생각하는 순간 바로 나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얘가 2분의 5의 대칭이라는 것을 그냥 보셨어야 돼요. 네, 이제 그다음엔 이 곡선이 문제를 보니까 네, 이 곡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알파 콤마 베타, 베타 콤마 알파. 네, 여기가 그 알파 콤마 베타, 베타 콤마 알파. 네, 그러니까 알파 콤마 베타,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콤마 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얘가 곡선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근 알파 베타가 다 양수라는 건 그냥 알겠죠. 그죠? 네. 여기를 알파라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 그러면 이게 다 양수예요, 양수.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 콤마 베타, 베타 콤마 알파라는 두 개가 있는데 얘를 딱 보면 뭐예요? 이거 XY 좌표가 바뀌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XY 좌표가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네, 직선 y 콜 x의 대칭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직선 y 콜 x의 대칭이다.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선 y 콜 x를 이렇게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직선 y 콜 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직선의 이름이 이제 y 콜 x야. 됐죠? 네. 자, 그리고 거기에 대칭이니까 네, 얘네들은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는 네, 이 직선은 네, y 콜 x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은 네, 여기에 수직이죠, 수직.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납니다.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네,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가 이렇게 오는데 보통은 이 경우는 x 플러스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같은 겁니다. 요값하고 요값은 이제 같은 값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시는데 이제 한번 봅시다. 시간 한번 재봐요. 우리가 앞에 10초 걸렸습니다. 네, 10초 걸렸는데 이 얘를 보고 알파 콤마 베타, 베타 콤마 알파를 보고 y 콜 x의 대칭이라서 요 직선, 요 직선 위에 있는 애들이야를 찾아내는 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까요? 또 한 10초면 되지 않나요? 네, 좀 더 걸리나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부터인데요. 이제부터 잘 보셔요. 단서는 왜 주어졌겠어요? 네, 뭔가 문제에서 뭔가 단서가 주어졌단 말이야. 그치? 네, 그러니까 어떤 단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어떤 단서가 주어졌나요? 네, 요게 2분의 5라는 단서가 주어진 거예요. 요게 2분의 5다. 요게 2분의 5다. 요게 요 단서가 주어진 거지. 그치? 네, 요 단서가 주어진 겁니다. 2분의 5라는 단서가 주어진 거야. 유식이 주어졌잖아. 유식이 주어진 거 아니야? 저 식이 왜 주어진 거야? 그치?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우리는 금방 알아요. 뭘 알죠? 그죠? 네,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x가 베타고 여기가 x가 알파인데 네, 그 가운데 여기를 지나가는 여기는 x가 2분의 5야. 그치? 네, 이거야 이거. 여기가 x가 베타고 여기가 x가 알파인데 여기는 x가 2분의 5예요. 2분의 5. 즉 이 점의 좌표가 x좌표가 2분의 5인데 y 콜 x 위에 있으니까 y좌표도 2분의 5죠. 5예요. 5. 됐죠? 네. 그런 게 이제 그냥 보이지 않나요? 상상해도 보이잖아요. 네, 그죠? 자, 그래서 네, 이 직선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y는 어쩌고랑 만나는데 이 곡선이 그치? 그거랑 만나요. 그렇죠? 얘를 내가 이름을 gx라고 해보겠습니다. 됐죠? 네, 그런데 그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네, 얘와 네, y 콜 네, gx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다를 이 문제를 그냥 보고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요 순간인데요. 네, 우리가 요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뭔 얘기를 하냐면요. 네, 자, fx 이퀄 gx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씁니까? fx-gx 이퀄 0의 실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런데 이 fx가 2차고 얘가 1차니까 얘는 여전히 2차고 이 2차 함수의 계수가 그냥 올 거 아니야. 그냥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얘가 ax 제곱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면 이 fx-gx도 여전히 ax 제곱으로 갈 거라고. 얘의 1차항과 상수항은 영향을 받을지언정 2차항은 이 1차인 gx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치? 그런데 네, 걔가 최고점 계수 a가 그냥 그대로 오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근이 알파 베타면 얘는 뭐를 인수로 가죠?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갖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옵니다. 그래서 요 fx를 이렇게 씁니다. 요 fx를 다음과 같이 써요. fx는 a 곱하기 x-알파, x-베타
플러스 gx 이렇게 바로 올 수 있니? 이게 이제 선생님이 너가 도구가 장착되어 있니? 이런 질문이에요. 보세요. 여기 요 gx가 일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됐지? 그래서 fx는 요만큼에다가 플러스 gx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순간 fx는 a x-알파 x-베타 플러스 gx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문제를 이제 선생님 말로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 적어놨는데 이런 말이 필요 없다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지. 그지? 그러니까 딱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냥 요만큼을 싹 지워버리겠습니다. 요만큼은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gx가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요까지 gx도 갖다 바로 써요. 이제 gx도 가져다가 이렇게 바로 쓰겠습니다. 네, 여기가 네, O-X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제 그게 이제 gx입니다. 됐죠? 네, 더 놀라운 거는요. 네, 두근을 갖는 이게 요식에서 여기가 이게 x-알파 x-베타였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요만큼이 요거예요. 네, 요만큼이 네, 제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됐죠? 네, 플러스 5-x 이퀄 a. 네. 이게 fx의 정체인데 이 fx가 뭐를 지나가냐면 1,5를 지나간대. 1, 여기 문제 얘가 1,5를 지나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5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지? 그럼 이제 1을 집어넣었더니 얘는 사라지죠. 그래서 a만 남아요. 근데 1을 집어넣었더니 4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4가 5가 된다. 그래서 a가 1이다. 네, 그래서 fx가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선생님이 1분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네, 1분 만에 여러분이 풀어요. 네, 이제 두 개가 장착돼 있어야 돼요. 이제 역시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차이점이 두 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두 개냐? 자, 처음에 얘를 딱 봤을 때,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와야 되냐면, 얘를 이식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얘가 딱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네, 이게 0,5랑 5,5를 지나가네. 그래서 축이 2분의 5네. 여기 딱 생각나면 돼요. 그까지 내가 아까 우리 10초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포물선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포물선이 네, 알파 베타를 지나가니까 알파 콤마 베타 베타 콤마 알파 대칭인 두 점을 지나가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그 직선과 만나. 그런데 그 직선의 요 가운데 중점이 교점의 중점의 x좌표가 2분의 5야. 그래서 여기가 5야. 여기까지 딱 나오는데 뭐 또 한 15초.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네, 이제 얘가 gx니까 fx랑 gx가 만났는데 교점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이렇게 바로 딱 쓰는데 또 한 10초. 이제 되어 있다고 치고. 이런 훈련이 평상시에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렇게 바로 오시는 거예요. 됐지?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1,5라는 네, 마지막 조건, 네, 1,5라는 이 마지막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1,5를 딱 넣어서 여기다가 1을 딱 넣었더니 여기가 5가 되더라. 네, 그래서 이제 a 값 바로 결정. fx 결정된 거잖아요. 그지? 네. 뭐 정리를 해도 뭐 여기가 이제 뭐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됐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1분이 안 걸려요. 네. 암산으로 풉니다. 네, 거의. 이렇게 풀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도구가 잘 장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를 보는 얘를 관점, 이거 2분의 5를 발견하는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이 훈련, 네, 이 훈련이 잘 돼 있느냐, 네, 그치? 선생님이 도구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보시나요? 네, 선생님처럼 선생님과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이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1분이면 풀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뭐 가지고 풀어요? 전부 그래프 가지고 풀죠. 네, 그래서 그래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제 두 번째는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얘인데요. 자, 문제 어렵습니다. 네, 이 문제가 어렵고요. 문제 딱 보시면 요번에 이제 운전고등학교 네, 그 기말고사 시험, 네, 운전고등학교 기말고사에 나온 문제들이 비슷하죠.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만나죠. 만나는 점의 개수, 네,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랑 다른 기출 문제를 섞어서 네, 그 운전고등학교 네, 기출 문제를 네, 그러니까 2학기 기말고사를 내셨어요. 그래서 1학년 때도 그렇지만 2학년 때는 더더구나 내신의 네, 고난도 문제는 수능 평가원 교육청 기출 문제 됐죠. 네, 다시 한번 수능 그 다음에 평가원은 이제 고3들이 보는 재수생들하고 같이 보는 모의고사죠. 그 다음에 네, 교육청 모의고사 됐죠. 네, 교육청 모의 평가원 모의 네, 거기다 이제 사관학교
사관학교 시험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딱 요 문제들의 고난도 문제가 해결되어 있으면, 이 문제들의 고난도 문제가 딱 해결되어 있으면 됐죠. 그러면 여러분은 니신이 해결된다. 이게 이제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됐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수능 고난도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1등급이 안 나오죠. 1, 2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문제들, 지금 방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준 얘네들을 이거를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은 선생님한테 배우셔야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왔어요. 이제 얘를 보고요. 우리는 보고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보고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가셔야 되는데, 먼저 해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해설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문제도요. 아까 문제도 이 정석 문제도 정석의 연수 문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계산을 몇 번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계산을 하라고, 계산을 몇 번 하라고, 여기에 1, 2를 더하세요. 여기 또 빼세요. 그 다음에 대입하세요. 또 연립하여 풀어야 됩니다. 얘를 연립하여 풀어야 되죠. 또 대입해야 되죠. 계산 과정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미지의 개수를 놓고 ABC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풀어요. 그냥 실제로 거의 암산으로 풀었습니다. 풀이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가져다 온 건데 풀이 전혀 다릅니다. 훨씬 압도적으로 뛰어난 풀입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해설 원래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 문제가 소리 여기 있다. 이 문제 해설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해설을 보시면 얘가 이제 이게 그 B4 용지예요. B4. B4 용지의 요 부분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요 부분은 조만큼은 요만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전체를 꽈득 채웠어요. 그죠? 실제로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프를 몇 개를 그려놓은 거야. 지금 하나, 둘, 그래프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를 그리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충실한 해설을 해줬어요. 정말 훌륭한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길잖아. 그죠?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길지 않고 푸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됐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고 여러분에게 풀어볼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됐죠? 자, 보세요. 무리함수죠. A 값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는 되어 있다. 이제 쟤를 보고서 저거 이게 여기가 이제 y축, 그 다음에 여기 x축인데요. 출발점 x좌표가 a분의 3입니다. a분의 3. 그렇죠? 출발점 x좌표가 a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y좌표가 2예요. 그래서 출발점 x좌표가 a분의 3. a분의 3일 때, 여기 x가 a분의 3일 때, 됐죠? 여기가 x가 a분의 3일 때, 여기가 0 나오잖아. 사라지고 y값은 2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 루트를 0으로 만들어준 x값부터 찾는 훈련이 되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때 y좌표가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a 값이 양수니까 이제 여기 요 값이 양수예요. 양수. 됐죠? 요 a가 요 최고참 계수가 양수죠. 그리고 루트 앞에도 플러스니까 정의역이 a분의 3보다 크다죠. 그렇죠? 그래서 a분의 3보다 큰 그래프 y좌표 치역은 2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y 콜 fx가 a가 2분의 3보다 a가 2분의 3보다 커요. a가 2분의 3보다 같거나 크면, 그러면 이게 a분의 1은요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고요. 거기다가 3을 곱해서 얘가 지워져서 2가 됩니다. 2. 그래서 이만큼이 지워져서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2. 그러니까 꼭 시점 x좌표는 2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 이쯤에서 이렇게 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a분의 3이고 여기가 2가 되는데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a분의 3인데 얘는 y 콜 x보다 위쪽에 이렇게 가는 이제 여기가 이제 2보다 여기가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2잖아. 그치? 여기가 2잖아. 근데 이제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됐지? 네, 출발점 x좌표, y좌표는 2인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y 콜 x였습니다.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 역함수를 그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역함수. 역함수는 뭐 대칭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대칭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얘가 y 콜 fx고, 네, 역함수는 y 콜 x의 대칭이니까 뭐 이쯤에서 시작해서 네,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얘가 y 콜 fx고요. 네, 그리고 얘가 y는 f 인버스 x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숫자가 주어지면 그 숫자가 의미 없는 숫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 없는 숫자는 없다. 네, 요 2분의 3이 뭐냐? 네, 이게 의미 없는 숫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2분의 3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2분의 3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네, 2분의 3이 도대체 뭐야? 하고 그러고 가셔야 돼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즉 y 콜 x의 위쪽에서 시작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G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이 G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G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더 작은 놈을 함수로 채택하는 거야. 더 작은 놈. 얘가 더 작지? 그땐 얘가 되는 거지. 그치? 작은 놈을 함수로 채택하는 거야. 작은 놈을 함수로 채택하는 거야. 됐지? 네. 그러니까 아, 작은 놈이구나. 둘 중에 작은 놈. 그치? 네.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네, 작은 놈. 작은 놈. 그러니까 이 두 fx와 gx 중에서 작은 놈. 정의역은 네, 둘의 공통의 정의역을 써야 되니까 그래프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네,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꺾이죠. 여기서 y 콜 x랑 딱 만나서 꺾이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가 구하는 y 콜 gx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네. 그런데 걔가 자연수 n과 만나는데 자연수 n에 대하여 네, y 콜 x-2. 야, y 콜 x-2. 됐죠? 네, 여기 이 y 콜 x-n. 됐죠? 네, 여기 이렇게 y 콜 x-n. 자, 얘랑 만나야 돼. 누가? 지금 우리 방금 여기 구한 y 콜 gx. 됐죠? 네, 이 y 콜 gx랑 y 콜 xn이 x-n이 만나는데 그 점의 개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그거를h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만나는 점의 개수를 hn이다. 점의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를 hn이라 한다. 네, 그런데 그 h1, h3는 같은데 h2가 더 크다. 즉 n의 값이 요 n의 값이 잘 보셔야 돼요. 네, 요 n의 값이 그 요 n의 값. 됐죠? 네, 여기 요거 요 n의 값. 요 n의 값이 여기에 나오는 요 n인데 걔가 1, 3, 2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4는 여기다 그냥 4를 넣는 거예요. 여기다 4. 그러니까 그건 n의 값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n의 값이 1, 2, 3인 애를 찾아놓고 그리고 교점의 개수를 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잽싸게 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래프부터 그린 겁니다. 닥치고 그래프. 요 해설도 보셨죠? 해설도 전부 그래프로 문제 푸시는 거 보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네, 그래프부터 네,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프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됐지? 네, 그래프를 표시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됐지? 네. 어디로 갔나? 문제가 어디로 갔을까? 네. 방금 네. 여기 있구나. 네, 그치. 그래서 이제 자, 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n의 값이 네, 1, 2, 3 됐죠? 네. 그래서 n의 값이 1, 2, 3인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리셔야지 됩니다. 그려보겠습니다. 네. 직선이죠. 네. 여기 x-n 됐죠? 네. 직선입니다. 네. 그다음에 y좌표가 전부 다 그 음액값들이니까 음액값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y절편이 전부 다 음수니까 하나, 그다음에 여기가 둘, 그다음에 여기가 셋.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좀 더 길게. 네. 그리고 네, 점선으로 y 콜 x랑 y 콜 x야. 됐지?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가 네, 1, 2였죠. 그래서 요쯤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뭐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가는 애의 역함수가 여기서 시작하는지 우리는 뭐 어쨌든 뭐 잘 몰라요. 사실은 어디서 시작하는지 뭐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이쯤에서 시작하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역함수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면 여기서도 이렇게 가서 만나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만나는 겁니다. 됐죠. 어쨌든 만나요. 역함수들은 y 콜 x 위에서 만납니다. 얘가 이제 y 콜 x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1,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는 밑에 거를 그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시작했다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얘가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렇게 와서 요걸 얘를 이렇게 따라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곡선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됐죠?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얘네들도.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은 버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쪽 얘네들은 다 이제 지워서 이제 우리가 이 y 콜 gx의 그래프를 빨간색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하고 만나는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h1이라고 하고요.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저 분홍색이 h2라고 하고,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h3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 보세요. h1, h3는 같고 h2는 더 커야 됩니다.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이제 그래프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추정해 봅시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는 이게 여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직선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만나는 점이 얘랑 만나든 또는 얘랑 만나든 또는 얘랑 만나든, 밑에 있는 n의 값이 1일 때랑 만나든 n의 값이 2일 때랑 만나든 n의 값이 3일 때랑 만나든 이쪽에서 무조건 한 개씩 나와. 그치? 무조건 한 개씩 나오지. 자, 그러면 이제 H2가 제일 많으니까, H2는 얘하고 이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 제일 많으니까 얘가 이제 그 두 군데서 만난다고 해야지 뭐. 두 군데서. 그치? 두 군데서 만난다고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두 군데서 만나자. 이쪽에서는 안 만날 수는 없잖아. 여기서는 안 만나지만 이제 얘랑도 안 만나고 얘랑도 안 만나고 뭐 그래도 되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얘랑은 어쨌든 만나야 되잖아, 한 번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 번 만났어. 그러면 H1은 두 개가 되죠. H1은 두 개. 그죠? 그러니까 H2는 두 개가, H1은 두 개가 되죠. 두 개. 그치? 그런데 H2는 한 개가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곤란하다. 그치? 이게 얘랑 한 데서 만나는 건 곤란하다. 그러니까 요 개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래프를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 빨간색 그래프를 좀 바꿔가면서 이제 모양은 봤으니까,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는 건 보셨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프를 대충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야지 됩니다. 됐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처음에 y좌표가 여기가 얘가 y좌표가 이게 그 2였단 말이야. 이 점의 y좌표가 2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2였어요.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가 2인 거야. 됐지? 그러니까 대칭이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출발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점을 다시 한번 잡으면서 한번 그래프를 맞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걸로 합시다. 됐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출발점 x좌표를 좀 잡으려고 여기다가 출발점 x좌표를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는 여기가 x는 2. 이렇게. 그래서 요 점들은 역함수는 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x좌표가 2인 점에서 출발해요. 그죠? 뭐 고정돼 있어요. 됐죠? y좌표는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y좌표는 2보다 작은데 요 아래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아래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분홍색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분홍색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 이 세 개의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그래프를 그리셔야지 되니까 그려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됐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네. 네. 이렇게 그래프를 네. 얘를 좀 연장을 시켜서 네. 여기를 이렇게 연장을 시키고 이렇게 연장을 시키고 이렇게 연장을 시키는 거야. 됐지? 더 많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했어야 되지만 하지만 이제 들여다보시면 네, 얘하고는 하나 네, 두 개 만나요. 그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얘하고도 하나 두 개 만나요. 접하니까. 그치? 네. 그런데 이놈하고는 H2 이게 n의 값이 2일 때는 하나 둘 세 개를 만족하지. 그러면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찾는 거예요. 그래프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찾으시는 거야. 이거를 다 그려보고 그때마다 식으로 다 계산해서 지금 이거 식으로 다 계산했잖아요. 이거 다 그때마다 식으로 다 계산해서 그래서 뭔가 판별식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나와. 이런 그래프를 찾을 수 있어요. 뭐 그래프를 찾을 땐 약간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래프를 뭐 그려봐야지 이제 많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안 접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제 교점의 개수가 여긴 3개인데 그 다음에 얘랑은 아예 하나밖에 안 만나고 또 얘랑은 두 군데서 만나니까 네, H1, H3는 같아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네. 그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는 거지.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네, 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접해요. 누가? 네, 저 y콜 네, 역함수 f 인버스 x가 누구랑 만나냐면 네, y는 x-3과 만나는 거예요. 됐죠? 네. 근데 우리가 역함수를 물론 구해도 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저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거는 정말 시간 낭비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지금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이제 뒤집어요. 뒤집어. 똑같이. 네, 여기 더 위에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네. 여기는 이제 3이라고 하고 네. 이제 직선을 네. 3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려요. 이렇게. 됐죠? 네. 네. 3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네, 그리세요. 됐죠? 네. 이렇게. 자, 그래놓고 이제 얘하고 얘가 네. 이제 얘하고 얘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 함수, 요게 대칭점은 이제 여기쯤이 되겠죠? 이제 얘가 그 fx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곡선이 y콜 fx인데 그 y콜 fx가 여기랑 접한다. 이 점이 이 점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무슨 얘기했냐면 저 y콜 fx 루트 ax-3 플러스 2가 걔가 누구랑 요의 직선 x 플러스 3과 접한다. 그 상황이 동일한 상황이야. 역함수가 얘랑 접한다나 네, 원래 fx가 얘랑 접한다나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그래서 1로 만들어 놓고 제곱한 다음에 판별식 쓰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A가 구해지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네, 답 내는 건 금방 나옵니다. 됐지?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굉장히 쉽게 풀어요. 뭐 가지고 풀었죠? 그래프로 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풉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예요. 네, 그래프를 상상하셔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상상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공부의 핵심인데요. 우리는 이 그래프 그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자꾸만 뭔가 계산을 하려고 해. 여기도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정말 많은 계산들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런 계산을 통해서 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을 최소화시킨다. 그리고 그래프를 상상한다. 그래프를 상상하는 게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추론하는 그래프를 상상해서 네, 문제의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찾는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왜 그래프 추론을 해야 되느냐, 그냥 계산하면 너무 힘들다.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건 아니야. 그런데 그래프를 추론하려고 하면은 식도 줄고 그래프도 줄고 시간도 줄고 문제를 맞출 확률도 크고. 됐죠? 네. 그래서 내신 이제 기출문제, 여기도 방금 보셨다시피 이거 기출문제잖아. 그치? 네. 예를 보시면 여기가 이게 기출문제예요. 이게 기출문제. 2020년 고3 네, 고등학교 2학년 3월 평가원 30문제. 킬러 문항이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수능에 나오는 거, 기출문제가 학교 내신에도 나오는 거예요. 1학년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2학년 올라가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중심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 학교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신용 문제집 자꾸 붙들고 있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그 내신용 문제 붙들고 있지 마시고 빨리 고3, 네, 모의고사 중심으로, 네, 수능 중심으로, 평가 문제 중심으로 바꾸셔야지 됩니다.
됐죠? 네. 자, 이게 이제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단계별로 나눠져 있어서 선생님 저 어느 반에 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네, 개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만나서 상담할 수도 있고 전화 상담할 수도 있으니까 문자나 톡을 남겨주시면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번호입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죠? 네.